진주에서 있었던 땅 거래 하나가 지금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부동산 계약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세금, 그리고 도시의 미래까지 걸린 거대한 의혹으로 번졌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35억 원. 이게 바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단 한 번의 토지 거래로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우리 세금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엄청난 사업이라고 박수를 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범죄라면서 형사 고발까지 한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이 거대한 의혹의 한가운데 과연 누가 지목됐을까요? 바로 현직 진주시장이 피고발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이었어요. 진주의 시민단체와 정당 무려 19곳이 모여서 경찰에 고발장을 냅니다. 혐의는 아주 구체적이었죠. 시의 리더가 시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다시 말해 시민의 돈으로 민간 개발업자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배임 혐의입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걸까요?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에는 KEI 회전익 비행센터라는 진주시의 미래가 걸렸다고까지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완공된 이 비행센터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도심항공교통, UAM 같은 회전익 항공기 전용 시험시설이거든요. 진주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뭐랄까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실 진주시가 수십 년간 이렇다 할 산업 없이 좀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KAI로부터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왔으니 이건 정말 미래 경제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유치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고발한 측에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바로 돈, 그러니까 땅값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고발의 핵심이에요. 똑같은 비행센터를 짓기 위해 산 땅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땅의 가격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확장 부지 가격이 원래 부지보다 거의 3배나 비쌌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기존 부지에서 확장 부지로 가면서 땅값이 그냥 수직으로 점프를 합니다. 바로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가격 폭등이 시민단체들의 의심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한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도 안 된 땅, 원형지를 제곱미터당 3만 원이라는 싼 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한 뒤에 진주시에 얼마에 파느냐? 제곱미터당 57만 원. 거의 20배 가까운 가격에 되파는 거죠. 그 엄청난 차익은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경상남도의 공식 감사 결과입니다. 2025년에 이미 진주시에 기관 경고를 내렸어요. 시가 부적절하게 땅을 샀다거나 용도에 안 맞는 곳에 비행센터를 허가했다거나 심지어 땅값에 포함되면 안 되는 비용까지 넣어서 계상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최대 135억 원을 더 비싸게 샀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발하는 쪽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거래였다고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주시의 논리는 뭘까요? 진주시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비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가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확장 부지는 지형이 험해서 옹벽공사 같은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둘째, 처음 땅을 사고 7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그 사이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엄청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가격은 시가 맘대로 정한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이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반박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KAI가 10년 뒤에는 이 땅을 진주시로부터 다시 사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쓴 돈은 결국 전액 회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논란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이 갈등의 중심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보 공개를 둘러싼 싸움이죠.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땅값 계산한 세부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그건 민간 개발업자의 영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하자니 파트너 기업이 피해를 보고 안 하자니 의혹이 커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고발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정보 공개 거부는 우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논란이 좀 있더라도 미래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투자했던 돈도 다 회수되면 결국엔 잘한 결정이었다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거죠. 진주의 이 사례는 사실 많은 도시들이 겪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보여줍니다. 큰 투자를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좀 빠르게, 때로는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은 자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고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과연 올바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